안녕하세요. 자영업자 방송의 자유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성공을 위하여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좋은 영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나 과업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영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게 되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이 원리만 알고 실천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수련을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제대로 해보려고 마음 잡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누가 어떤 것을 가르쳐주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고 방금 공부를 했는데 금방 까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것은 보통 내 몸이 학습하기 안 좋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이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식이 들어와도 튕겨버리거나 녹아서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애써 시간 들여서 책상 앞에 앉았는데 아무것도 못 얻어가고 머리만 복잡해지고 짜증만 나면은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침착할 때 집중력이 좋아지고 일 처리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수련할 때도 침착하게 연습해야 고칠 점이 보이고 연습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침착하면 전체의 흐름을 볼 수도 있고 내가 나아가는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 처리에 효율적인 사람이 되고 힘들지만 수련이나 학습을 계속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여 그 일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침착할 때 일이 잘 될까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침착함을 유지하여 내가 좀 더 발전적인 일에 더 효율적으로 수련할 수 있겠죠. 그것은 침착할 때 집중력, 창의력, 기억력, 학습 능력이 높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내 능력치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러므로 침착함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의 경쟁력은 상당히 향상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침착하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우리의 뇌에는 뇌파가 흐릅니다. 뇌파 8에서 13Hz 일 때 차분하고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알파파라고 해요. 이때 우리는 침착해지고 집중력과 학습 능력, 기억력, 창의력이 높아집니다. 정보 처리와 학습에 아주 이상적인 뇌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집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해소가 돼요. 또한 알파파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전두엽이 아주 잘 작동합니다. 전두엽은 우리의 발전과 아주 큰 연관이 있어요. 전두엽은 나중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이나 과제, 학습, 수련을 하게끔 우리를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도파민을 사용해서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그 분야에 점점 능숙해지고 달인이 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 발전에 엄청 큰 도움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고수가 되려면 알파파에 오래 머물러야 하고 그럴수록 고수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 농구 선수가 꿈인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과 이렇게 농구 게임을 하기보다는 나의 기본기를 다지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기초 체력을 올려주는 훈련이나 계속 슛 연습을 해야겠죠. 이때 이 학생이 알파파에 오래 머무른다면 집중력과 학습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을 더 빨리 배우고 몸에 익힐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기본기 훈련을 계속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학생의 경쟁력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높아지겠죠. 다른 수많은 조건들로 인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동일한 조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앞서 말한 학생의 결과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럼 알파파 8에서 13Hz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위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차분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차분하고 안정된 상태를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상, 심호흡, 몸의 이완이에요. 여기에 하나 더, 자연을 느끼거나 숲에서 걷는 것입니다. 나보고 멍하니 명상이나 하고 매일 하고 있는 숨쉬기를 하라고? 바빠 죽겠는데 할 일이 태산인데. 네, 압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들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없이 살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거나 매장 운영에 문제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고 씩씩거리면서 닥치는 대로 그냥 일을 하겠죠. 저도 그랬어요. 더군다나 기다리기 힘들어하는 사람이나 성격이 급한 사람이나 신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아주 재미가 없거든요. 신나는 거 좋아하고 잘 들뜨는 사람은 몸을 이완하여 차분하게 만드는 그 느낌을 익히고 계속 연습하면 이렇게 눈을 감고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알파파에 도달할 수 있어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아, 이게 알파파가 됐구나,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수련할 것을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하면 실행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내 몸에 익힐 수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 불행했습니다. 코로나로 10년 동안 번 돈을 다 까먹고 빚까지 억대로 지고 있지만 도저히 돌파구가 안 보였어요.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극단적인 생각도 종종 들었어요. 1시간 해도 1,000원도 안 되는 손님 받아서 뭐하나? 손님이 와도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또 귀찮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점령해서 무기력했습니다. 그때 그 구렁텅이에서 저를 구해준 것이 바로 이 산책입니다. 저희 매장 뒤에 이 작은 놀이터 겸 공원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눈물이 그냥 저절로 막 이렇게 흐르대요. 그냥 뚝뚝 떨어져요.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가진 걸 다 날려야 하나? 난 그냥 장사를 했을 뿐인데 정부는 강제로 영업정지 시켜놓고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네. 나쁜 새끼들. 매장 보증금 4천만 원도 월세를 못 내서 다 까먹고 곧 비워가지고 공중분해 되겠네. 이제 빈털터리니까는 와이프도 뭐 그냥 이혼하자고 할 것 같고, 집도 빼줘야 되는데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야 되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겠지. 온통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 날을 걸으면 걸을수록 우울감이 덜어지고 마음의 안정감이 드는 것이 느껴졌어요. 알파파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랬겠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래도 그 악조건 속에서도 안정감이 찾아왔습니다. 뭐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데 뭐 다 잃었으니까. 그래도 가끔 쏟아지는 눈물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가진 거 다 털리고 빚도 몇 억 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울던 날 갑자기 긍정적인 생각이 나를 휘감더라고요. 그래, 매장 폐업한 것도 아니고 가정에 아직 파탄 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못할 게 뭐 있나? 이제 잃을 것도 없는데 다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찾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했어요. 집주인이 다음 달부터 월세 못 내면은 가게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대출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알아봤죠. 다행히 어디서 대출이 나와가지고 월세부터 먼저 냈습니다. 그 다음은 아주 죽상인 내 얼굴부터 어떻게 좀 해야겠다. 그래야 손님을 좀 웃으면서 대하고 그 손님이 다시 찾아오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부터 긍정적으로 바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랑 우울감을 떨치기 위해서 산책을 하고 행복의 기본 요소를 지키면서 실천했어요. 행복의 기본 요소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시간 나시는 분은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4년간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혼자 매장을 보면서 틈틈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주식 공부도 했어요. 정말 많은 책을 정독으로 읽으면서 노트에 써가면서 익혔어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책을 읽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내가 읽었지만 바로 까먹어요. 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이런 걸로 학습 능력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정신 차리고 어떤 책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그게 제대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알파파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읽고 쓰고 하면서 반복해서 읽고 쓰고 하면서 좀 머리가 복잡하고 이게 안 들어오면은 또 산책을 가서 머리를 또 알파파로 만들고 돌아와서 또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매장도 보고 이런 일을 4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공부를 하고 사업에 적용도 해보고 주식에 적용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는 성과가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고 빚을 갚아가면서 제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죠. 세상은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는데 암울한 세상은 내가 쓴 그 색안경으로 인해서 암울해 보인 거였구나. 바람 냄새가 이렇게 싱그럽고 좋은 냄새였지. 잊었던 바람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뜨는 햇빛이 나를 쫙 이렇게 비추고 나를 이렇게 감쌀 때 또 행복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동안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그 욕심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행복감이 채워졌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월 순수익이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10년 된 PC방에서 월 순수익 1,000만 원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큰 성과예요. 그리고 그 대출 받았던 그 돈을 밀린 월세를 내고 그 조금 남은 돈으로 주식을 매매를 계속 공부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주식 매매가 이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더라고요. 살까 말까
팔까 말까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아웃이 수시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그 매장 한켠 또 쪽방에서 제가 이제 잠자는 곳이죠. 거기에도 또 들어가서 잠깐 이렇게 눈 감고 좀 이렇게 있으면은 또 좀 괜찮아져요. 그 행복의 3요소를 실천하면서 이 야채와 이런 가공되지 않은 그런 식품들을 먹으니까는 회복이 굉장히 빨리 되더라고요. 나가서 주문 들어와 있으면 또 주문 처리하고, 또 산책을 가서 머리를 또 알파파로 만들고, 또 주문 처리하고, 또 주식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주식 매매도 하고, 아주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게 주식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으면 다른 일들을 못하니까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아침에 딱 1시간만 딱 보자, 아침에 딱 1시간만 봐서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마감 때까지 보지 말고 마감 때 또 이렇게 정리를 하자 정하고서 그거에 맞는 매매 기법을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고 그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이번 연도 얼마 벌었나 이렇게 봤더니 36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네요. 주식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올해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하락장이었죠. 대부분 반토막이 났어요. 삼성전자는 8만 원에서 현재 5만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수익이라 더 값지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목돈 마련 사이클을 실천하면서 매달 빚도 갚고, 뭐 한 10만 원 나오면 10만 원 넣고, 뭐 50만 원 나오면 50만 원 넣고, 매달 그렇게 계속 그걸 넣었어요. 그 자금을 운용을 해가지고 36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 기법은 섹시한 엉덩이 기법이라는 매매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섹시한 엉덩이가 보이면 매수하는 방법이거든요. 주식은 기법보다 이 신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에 대한 이 기준도 마련해 놨습니다. 주식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성과의 시작은 물론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요, 산책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대호각성이 일어났고 뭔가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겼고, 바로 내 머리가 알파파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학습 능력이 올라가고, 그렇게 공부한 내용으로 매장 운영과 내 몸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익혀서 쓰게끔 적용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서 올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행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깨닫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제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더 큰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룰 시스템을 침착하게 실천하고 있거든요. 만일 지금 예전에 저처럼 많이 힘드신 분은 일단 저처럼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땅이 조건이 돼야지 새싹이 나듯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된 정신과 신체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을 먼저 다스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알파파는 필요할 때마다 계속 유지되면 좋겠지만 빠르고 복잡한 세상에서 그럴 리가 없죠. 방해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어떤 것이 알파파를 방해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4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와 불안한 상황, 두 번째로는 과도한 자극, 세 번째로는 부적절한 자세와 환경, 마지막 4번째는 건강 상태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한 상황, 불편한 마음은 베타파가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알파파를 억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빨리 주문을 처리해야 하는 등 긴박한 업무 상황이나 중요한 시험 전의 긴장감, 다른 사람과의 갈등 상황, 우리를 알파파에 머물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가 피로를 느끼며 알파파를 생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특히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알파파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숙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숙면을 잘하기 위한 습관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잠을 잘 자려면 낮에 충분히 햇빛을 쬐고 자기 전에 멜라토닌이 잘 나오게끔 머리를 차분하고 몸을 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스마트폰 이용이나 영상 시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불편한 마음은 우리 몸을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담게 합니다. 길 가다가 내 앞을 막는다고 불편해하기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보다 하고 그를 이해해야 합니다. 불편한 마음은 전염까지 돼요. 별일 아닌 걸로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다음에 오는 다른 일도 불편해지기 때문이에요. 이 전염병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을 시킵니다. 불편한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한 사람이 맛이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불편해하면은 희한하게 음식이 맛이 없어져요. 나까지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와씨 못하겠는데. 잠깐만, 너무 힘들어. 분노, 슬픔, 좌절감 등 부정적인 감정은 뇌파 활동에 영향을 미쳐
알파파를 감소시킵니다. 특히 지속적인 부정적인 감정은 뇌가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하도록 만들어서 알파파 생성이 더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내 능력치가, 내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 습관, 불편한 마음 없애기에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자극, 시각적, 청각적, 감정적 자극이 과다할수록 알파파 활동이 감소합니다. 지나치게 큰 소음이나 반복적인 소리, 나이트클럽은 최악입니다. 음악 소리도 안 좋지만 시각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노래 있죠.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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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은 이완 상태를 방해합니다. 또 게임이나 액션 영화, 또 좀 야시시한 영상, 빠르게 전환되는 쇼폼 콘텐츠는 뇌를 과활성화 상태를 만들어 알파파를 억제합니다. 뭔가를 수련하고 공부하시는 분은 릴스나 쇼츠 시청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다만 편안하고 느린 템포의 그런 자연 영상이나 뭐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은 알파파를 촉진해요. 제가 대표적인 영상 여기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는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틀어놔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잘못된 자세와 환경, 긴장된 자세나 불편한 의자에서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신체적 긴장을 유발하여 알파파 활성을 방해합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게임을 하거나 야시시한 그런 동영상을 보거나 그런 것들 정말 안 좋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 나면은 내 발전에 필요한 그런 일이나 수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 상태, 만성 피로나 이 질병은 뇌의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해서 알파파의 생성을 줄어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시고 알파파가 나오는 생활 습관을 가지셔가지고 우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파가 나오는 그런 습관들을 정리해보면 명상이나 심호흡은 알파파를 활성화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산책이나 자연과의 교감도 아주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알파파 생성에 필수적이에요. 명상, 자연 산책, 불편한 마음을 없애고 취미생활이나 뭐 음악 감상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알파파가 생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장님들이 고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론은 내 뇌파가 알파파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수록 침착함을 잃지 않고 집중력과 기억력, 학습 능력이 좋아져서 수련을, 공부를, 장사를 아주 잘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매장 운영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알파파에 머무르는 더 멋진 사장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성공하는 사장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